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장기이기에 신장은 조용히 아주 묵묵히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장의 도움 요청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곤 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50대 남성분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유 없이 다리가 붓곤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넘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자신이 신장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몇 년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신장이 천천히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10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멈춰서서 나는 내 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압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어느 정도 상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라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번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이 점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표된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성인 10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고 하죠. 즉, 조용한 위험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금 특별히 아프지 않은 분들에게도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뒤로 미뤄둔 분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겁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두신 채로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몇 가지 흔한 착각과 오해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며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몸이 아프면 신호가 나타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장기는 어느 정도 손상이 오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조용한 어른처럼 힘들어도 티를 거의 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 하죠. 그래서 증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미 꽤 진행된 뒤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다 해결해 준다 라는 믿음입니다. 물은 분명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신장이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음수량이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이지 양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죠. 세 번째는 소금만 줄이면 괜찮다 라는 단순화된 이해입니다.
짠 음식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공식품, 단 음료, 늦은 밤 식사, 이런 생활 패턴 전체가 복합적으로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즉, 딱 한 가지를 줄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젊으니까 신장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신장 질환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젊은 층에서도 조용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보기 건강함이 곧 내부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오해는 의도치 않게 우리의 방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은 작은 신호들을 놓치게 만들죠. 잠시 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생각 속에서 신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한 관점에서 신장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드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딱딱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신장은 두 개의 작고 단단한 기관이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안의 정수기와 정의 배전반, 하수 처리 시설이 한꺼번에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다시 흡수시키고 혈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신장에 조용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수분과 염분의 균형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끌어당기고 그 결과 부종이 생기거나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이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누적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약해지는데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정교한 미세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신장 문제를 함께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신장은 혈관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이라는 점, 이 사실을 이해하면 생활 방식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그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서 하루 처리량을 넘는 주문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처럼요. 그러니 적당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하면 부담이 되고 부족하면 근육과 면역력이 떨어지죠. 마지막으로 신장의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약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지만 자신의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생각보다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을 단순히 고장나면 끝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면 다시 힘을 내주는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었을까?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습관, 하루 수분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를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갑자기 몰려오는 수분보다 조금씩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분을 더 편안해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한 잔, 점심 전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처럼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작은 리듬이지만 신장에게는 큰 안정감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짠 음식의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하루 중 가장 짠 한 끼를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국물 요리를 먹었다면 저녁은 국물을 덜 마시거나 김치나 젓갈 대신 생야채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면 신장과 혈압이 서서히 편안해지는 것을 몸이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 음료 대신 향 있는 물을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료수를 끊고 싶어도 그 달콤한 맛을 갑자기 놓기가 어렵다고 하시죠. 그럴 때 레몬 한 조각, 오이 몇 슬라이스, 깨시피나 민트를 넣은 물을 마시면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몸은 단맛을 원하지만 신장은 단맛보다 가벼움을 더 좋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단백질 섭취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단백 식단이 유행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류를 먹었다면 다음 끼니에는 두부나 생선을 선택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소량을 나누어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30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서서히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걷는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이 훨씬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호흡이 가볍게 따뜻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늦은 밤 음식 줄이기입니다. 잠자는 동안 신장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늦은 밤에 음식이 들어오면 다시 소화와 대사 처리를 해야 해서 쉬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2~3시간 일찍 끝내고 배가 출출하다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회복 능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몸의 작은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종이 언제 심해지는지, 소변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침과 저녁 체중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작은 정보들이 신장의 상태를 미리 알아차리는데 큰 힌트를 줍니다. 기록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단지 신장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루 중 한 부분을 바꿔보는 작은 시도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나는 신장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까?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늘 밝고 씩씩한 분이라 저는 특별히 아픈 데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고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며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지만 신장은 그동안 묵묵히 부담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생활 습관을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저녁 식사는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일주일에 3번은 동네 공원을 20분씩 걸었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몸은 그 변화에 아주 섬세하게 반응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사한 날, 그분의 표정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신장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곤 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께도 조용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의 몸은 지금 어떤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조금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보내는 작은 배려에도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기억하기 쉬운 7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맞추며 나누어 마시기. 두 번째, 짠 음식의 빈도를 줄여 신장이 받는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세 번째, 단 음료 대신 향을 넣은 물로 부담은 줄이고 습관은 부드럽게 바꾸기. 네 번째,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육류와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잡기. 다섯 번째, 30분의 가벼운 걷기로 신장과 혈관의 순환을 부드럽게 돕기. 여섯 번째, 늦은 밤 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신장이 쉬는 시간을 되찾아주기. 일곱 번째, 부종소변 생몸의 느낌을 가볍게 기록하며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기. 이 7가지는 모두 완벽하게 따라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한 걸음 더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안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몸에게 어떤 휴식을 선물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들어주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몸을 아끼고 돌보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크게 요구하지 않아도 묵묵히, 부드럽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장에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벼운 배려를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